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현대점성학에서는요, 행성의 사인을 행성의 즉 원초적인 에너지, 자 예를 들면은 태양이면은 뭐 자신의 정체성, 화성이라 그러면은 에너지, 욕구, 분노, 달의 경우는 나의 내적 안정감 등등의 그 행성의 원초적인 에너지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성을 사인으로 그 행성의 에너지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고전 점성학 또는 호러리 점성학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전 또는 호러리 점성학에서는 행성의 사인에 따라 품위를 매기지요. 그러나 현대 점성학에서는 품위, 즉 디그니티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점성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행성의 사인에 따라 그 행성이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그 판단 기준이 고전 점성학 또는 호러리 점성학에서 사용하는 품위도 따르지 않고 판단을 합니다. 자, 고전 점성학에서 품위가 8개가 있어요. 근데 현대 점성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품위 중에서 룰러, 엑설테이션, 폴, 데트리먼트 정도만 적용해서 행성의 에너지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트리플리시티, 텀, 페이스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페레그리네이션도 빠져 있습니다. 고전 점성학의 품위도 따르지 않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행성의 에너지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까? 개인적으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 그 행성과 사인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화성을 얘기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성이 물원소 사인 또는 극원소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운동력이 좋지 않을 것 같아. 뭐 자기 주장을 못할 것 같다? 화를 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해석인데 현대점성학에서는요. 행성은 에너지 그 자체이고요. 사인은 그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화성이 물고기 자리라면요. 화성의 에너지를 물고기 자리 성향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지 행성의 에너지가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성이 물고기 자리다. 그럼 나의 운동 능력을 매우 창의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나의 공상력과 상상력을 육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나의 육체를 환상적으로 만들기도 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물과 친화적인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 물고기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운동선수 또는 댄서, 요가, 헬스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물고기 자리라 그러면은 나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비유법을 쓰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기호나 그림 등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 물고기 자리는요. 고전으로 봤을 때 트리플리시티라는 디그니티를 갖고 있고요. 텀 또는 페이스의 디그니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고전 점성학 개념에서도 화성의 물고기 자리를 안 좋다, 좋다 라고 만약에 판단한다 그러면은 화성 물고기 자리는 좋습니다. 품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시로 달이 염소 자리일 경우에 달은 나의 감정, 안정감,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어머니와의 관계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염소 자리 성향으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안정된 환경 속에서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명예나 지위를 얻기 원할 수도 있고요. 염소 자리 역시 흑원소 사인이기 때문에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환경이나 상황에서 감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감정이 차가울 수도 있고 너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에 얘기했던 이 면이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쓰면은요, 본인의 감정 컨트롤을 잘할 수도 있고,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비현실적인 것에 현혹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안정감을 현실에 맞게 구축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행성이 어떠한 사인이다. 그러면은 사인의 기질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둘 다 가정에서 생각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행성은 에너지 그 자체, 태양은 뭐 예를 들면 정체성, 달은 감정, 무의식, 수성은 소통, 쓰고 듣고 말하기 등을 먼저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인, 이 행성의 에너지를 어떠한 스타일로 표현하는가. 예를 들면 양자리, 굉장히 적극적, 도전적, 쌍둥이 자리는 다재다능하게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처녀 자리라면은 혈기적이고 완벽주의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점을 찾아내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조합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점성학에서는요,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그니티, 품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역시도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8번째 하우스, 12번째 하우스 내에 행성이 있으면은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퀘어, 어퍼지션은 나쁘다. 트라인, 섹스타일은 좋다. 이런 해석 방식은 현대점성학 해석 방식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대점성학은요, 고전점성학 관점에 단순히 천, 해, 명, 카이런을 더한 학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차트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점성학입니다. 어떤 점성학이 좋고 나쁜 건 절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취향이 어느 점성학과 맞을까 생각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짬뽕 점성학은 비추천합니다. 현대 점성학과 고전 점성학을 콜라보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두 개의 점성학부터 충분히 공부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점성학자이지만 고전 이론을 접목하거나 고전 점성학자이시지만 현대 점성학적 관점을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점성학자 분들의 특징이 뭐냐? 현대든 고전이든 두 개의 점성학을 다 공부하시고 충분히 훈련하신 분들이 하십니다. 뭐 간단한 예로 켈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2번째 하우스에 행성이 많으면은 큰 동물을 관리하는 직업, 예를 들면 동물원이나 큰 아쿠아리움 등에서 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고전에서 12번째 하우스는 또 큰 동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준은 양으로 합니다. 양보다 크면 12번째, 양보다 작으면 6번째. 뭐 이런 이론을 접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의 허러리 선생님인 라드 선생님은 현대점성학자지만 고전점성학의 픽스 스타 이론을 적용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트를 보면은 어센던트에 레귤러스라는 픽스 스타가 컨정션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현대점성학 관점으로 해석해보는 행성의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